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너희들은 아이가 없으니까 잘 모를 거야. 아이에게 작은 운동화 한 켤레를 사주는 게 어떤 건지를. 예를 들면 나이키 운동화. 그건 말이야.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정말 좋아. 얼마나 작고 앙증맞은지. 그리고 완벽해. 성인 운동화를 그대로 완벽하게 축소해 놓았다고. 그가 펠릭스를 보면서 그렇지? 라고 묻자 펠릭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창이 깔려있고 튼튼한 끈이 달린 파랗고 노란 신발이 작고 완벽한 신발통에 들어있고 그걸 사서 아이에게 신기는 거야. 아이가 그걸 신고 걷는다고. 그걸 신고 걸어. 유디트 헤르만의 소설 단지 유령일 뿐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입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 지난 시간에 이어 문장의 소리가 준비한 봄에 읽기 좋은 산문집 특집. 오늘은 신혜옥 시인이 제 앞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제가 너무 설명이 짧았죠? 아니요, 뭐가요? 제가 막 약간 화려하게 어떠한 신혜옥 시인이십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름만으로도 좀 존재감이 크셔서 저한테는. 왜 그러세요? 아니요, 저는 언니 이름이 부러워요. 왜요? 부모를 잘 만난 이름 같아서. 저 필명이에요. 필명이라도 이름이 너무 언니가 지은 거예요. 너무 좋은 이름. 야, 신난다. 네, 아니 이 이름을 싫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네, 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의 입장으로 보자면 바꿔요? 네. 네, 제가 너무 또 떠들었네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신혜옥 씨는 모를 수도 없고 모르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처음 저희 문장의 소리에 역사상 10년 가까운 세월 속에 처음 출연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프로필을 읽어 드릴게요. 근데 이번에 내신 산문집의 프로필은 너무 간략하여서 네. 시집에 제가 봤던 걸로 좀 보면 98년도에 세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고 시집으로 간결한 배치, 생물성, 시저지, 산문집으로 비성년 열정과 이번에 내신 1인용 책 네. 이렇게 있죠. 지금 그리고 제가 제 손에 들어있는 책은 또 1인용 책인데 정말 간결해요. 저는 이렇게 깔끔한 책 좋아하는데 일단 출간 너무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의례적인 인사를 또 하고요. 필요합니다. 네, 그런가요? 네. 이번 산문집 내식은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책 내고 나니까 조금 정신이 없긴 한데요. 네네. 실제로 몸이 정신없다기보다는 마음이 많이 어수선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하고는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이렇게 검색해서 딱 보고 화면으로 보고 우와 이랬어요.
재책이라면 하고 싶었던 이 간결함이 있는데 그 간결한 배치의 느낌이 사실 있었는데 산문집이 지금 두 번째 산문집이시잖아요. 네. 처음 내셨을 때랑 이번 거랑 어떤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첫 산문집은 좀 아무래도 텍스트에 기대서 쓴 조금 네. 무거운 느낌? 그리고 좀 생각을 중심으로 풀어낸 책이었는데요. 네네. 근데 이번 글들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좀 자잘한 글들이잖아요. 네네.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질감의 글들을 언젠가는 좀 써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부지런해서 블로그나 그런 것들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네네. 어디에 발표하거나 그러지는 않다가 이제 한국일보에서 연재 네. 제의가 왔을 때 네네. 그때 이런 자잘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700자 글자랑 좀 어울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게 되었고요. 네. 그 연재를 하셨던 것들을 묶으셨는데 그때 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연재를 마치고 그렇죠. 언니가 그 다음에 네. 이제 하게 돼서 그 말하자면 바통 터치를 하는 날 네. 저희가 만났었던 기억이 나는데 막상 해보시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직업이 있으니까 막 길바닥에서 정말 쓴 것이 많았지만 언니는 어떻게 이 글을 연재를 어떻게 채워 나가셨는지. 저는 사실 뭐 그때 별로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길바닥에서 쓸 것까지는 아니었는데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글을 갖다가 제가 쭉쭉쭉쭉 쓰지는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 얼마나 하신 거였죠? 1년 10개월이요. 네, 그게 벌써 1년 10개월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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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쥐어 뜯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쥐어 뜯으려면은 굉장히 그 머릿속에 있는 안테나를 바깥에다 계속 꺼내놓고 살아야만 하는데 저는 그게 또 좀 버겁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관찰하고 계속 귀 기울이고 계속 킁킁거리고 좀 이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좀 힘들었고 그래서 시도 좀 잘 안 써지고 그랬죠. 아, 그렇구나. 민정 씨도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시를 아예 안 쓰고 있을 때 잡글만 쓰고 살았어가지고 근데 되게 세상 돌아가는 거에 눈동자 빨리 돌리듯이 예, 두리번거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아무것도 그런 걸 쓰지 않고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사회에 내가 투영되어 있다라는 느낌 같은 예, 게 그렇죠. 예.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드는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도 언니는 어쨌든 연재하시면서 시도 계속 쓰셨잖아요. 네, 네. 두 가지가 왜 사실 좀 몸이 좀 다르기도 네, 네. 하잖아요. 네. 이게 좀 침범을 당할 수도 있고 네. 서로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시 쓰기를 하면서 이 글을 이렇게 에세이를 계속 쓴다는 일이. 저는 좀 쉽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래서 같이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다른 때만큼 그렇게 시 쓰기에 최적화된 몸 상태를 만들지는 못하고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쓰는 동안에는 또 이제 시집 원고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또 시집 원고 정리할 때는 또 새로 쓰거나 그러는 건 또 조금 접어두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시기가 약간 겹쳐 있어서 아, 겨우 그냥 그 시기로 넘긴 것 같아요. 그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는 책 내시고 조금 분주하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내세요? 하여튼 책 낸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오랜만에 수업을 하나 맡았어요. 아, 원래는 수업을 안 하셨었. 한 5년 전까지는 하다가 네. 이제 한동안 이제 광주 내려가 있고 아, 이제 네. 그런 동안 안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맡으니까 그래도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이에요? 뭐 시창작 수업인데요. 아, 수업 듣고 싶네요. 왜 그러세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두 가지가 3월 안에 같이 있었으니까 아. 책 나오고 어수선한 것과 이제 수업을 새로 시작을 해서 좀 긴장한 마음이 있어서 3월은 이제 그렇게 보냈네요. 밝은 봄을. 그 오랜만에 이제 수업을 다시 하시게 된 네, 거잖아요. 저는 사실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고 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업이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빨리 한 편인데 네. 그 시를 쓰려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어떠세요? 요즘에 이게 시 쓰려는 친구들 만나면? 가르친다기보다는 배울 게 없다는 것을 자꾸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언니 좀 지극한 겸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한여병이 있어요. 늘 네.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게 있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나도 잘 모른다. 다 너네가 알아서 뚫고 아. 나가야만 한다. 대략 이런 거를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있죠. 아, 그렇구나. 연재를 하는 동안에 뭐 묶여진 글이기도 하지만 사실 1년 10개월이면 꽤 긴 기간이고 네. 그러면 다 실리지는 않았겠네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원고를 묶으실 때 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버리는 기준을 나름 삼으신 게 있으셨어요? 그게 보다 보니까 이제 네. 아무래도 신문에다가 하니까 이 문학 독자들 대상으로 쓸 때하고는 네. 좀 이렇게 포커스를 달리 맞춰야 돼서 처음에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시의적인 글들도 네. 좀 많이 들어왔어야만 했고 네네. 그리고 좀 가끔은 똑똑한 척하는 글도 넣었고 음. 지적질하는 것도 있었고 그랬죠. 네, 근데 네. 꼴 보기 싫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도 썼었어요. 네, 그리고 네. 되게 오글거리는 것도 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빼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것들은 일기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제목은 네.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10인용 책은 아닐 것 같아서 아니요.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이 고딕의 언니의 이름과 산문집과 이 제목과 이 앞에 있는 그림이 다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그 디자이너 분이 그거를 보면서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1인용 책이라는 제목과 네. 고딕체가 제일 잘 어울리고 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제목을 저는 사실 저한테는 안 어울리지 않나요? 저는 100인용 책이 아마 어울렸을 것 같은데 되게 어울리는 제목이어서 제목을 보는 순간 아 제목이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 참 제목도 좋고 막 이래서 저는 또 SNS를 또 하니까 언니의 SNS도 저도 이제 막 네,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에 관심 있나 이렇게 보기도 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 산문집들을 다 읽으면서 되게 편하게 쓰는 것 같은데 저한테 남는 한두 분의 문장들이 숙제처럼 남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말하자면 막 소비되고 그냥 끝나고 마는데 언니는 편하게 쓰는데 다시 우리한테 숙제가 하나씩 남는 그런가요? 뭐가요? 아니 저는 점프 이런 페이지의 아, 원고도 보면서 네. 고개는 미감에 봉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장에 대한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아 근데 저는 네. 그 문장과 그 꼭지는 네. 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뺄까 아니요. 말까 고민하던 아, 진짜요? 것 중에 하나. 언니가 언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데, 되게 아름다운 거기도 하고 생각을 좀 달리 해보기도 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막 표시도 이렇게 해놓은 게. 아, 그래요? 네네,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언니 팬 중에 한 사람이어서 오늘의 이 얘기가 좀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시저지가 나왔을 때 네. 제가 혼자서 밥을 잘 먹는 편인데 밥 먹다가도 이제 시집 읽은 거 언니하고 이제 문자도 주고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쫄면 네. 생각나요. 네. 아니 그 시집이 저한테 그 타이밍에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그랬는데 사실 제가 조금 좋아라 하는 선생님들이 선생님 요새 누가 제일 글 잘 쓰고 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하면 언니 이름을 얘기하셨어요. 그 어른들의 얘기는 제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정확하다라는 표현을 두 분이 똑같이 하셨어요. 정확하다라는 거. 근데 저는 이 정확함으로부터 맨날 비껴나 있거든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언니가 생각하기에 특히나 에세이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 뭔 것 같으세요?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어떤 거를 똑같이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산문 쓸 때는 목표. 근데 이렇게 호흡이 안 좋으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러죠. 네. 언니가 생각할 때 에세이란 뭐 같아요, 언니? 에세이란 뭐 같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은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책에 대한 약간의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내가 나로 그냥 등장하는 책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의 저보다 약간 더 다정하고 더 착한 사람으로 각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 그럴 수는 없는 것
네. 하고.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소설이라는 강력한 픽션이나 혹은 저는 시도 픽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 픽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어쩔 수 없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에세이란 무엇인가라는 것보다 네. 저는 마지막에 책을 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조금 스쳐갔었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 저는 못된 애처럼 보이려고 더 글을 썼던.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어떤 지점을 조금 과장한다 그럴까? 네, 네, 아니면 네, 과장이라기보다는 부각시킨다고 네, 할 수 네, 있겠죠. 근데 네. 그것이 나한테 돌아올 때는 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벌써 두 번째 산문집이잖아요. 네. 네, 그러네요. 이 책을 그 주변 사람들도 좀 읽고 뭐 어떤 뭐 얘기를 좀 해주던가요? 어떻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우리들은 서로 막 자기들 책 읽고 얘기를 많이 안 해주는 네. 편이잖아요. 네. 근데 산문집은 좀 얘기들이 시에 비해서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자면. 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몇 명이 이제 가끔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시집을 친구들한테 주지는 않았는데 이 책을 네. 보내줬어요. 네, 네. 이 친구들이 조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일단 자기가 나온다고. 자기가 네. 나온다고 좋아하고 네. 그리고 그냥 뭔가 일상생활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공감할 수 있는 생활이 들어있으니까 편하게 읽혀서 좋다고. 나 너 시는 싫어. 근데 산문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문학 안 하는 친구들이 몇 명 해줬죠. 아. 네. 시도 보내줘도 언니는 될 것 같은데 저처럼 쌍스럽진 않으니까. 근데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읽고 있는 자신들을 불편해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이해가 된다. 이 책을 쟤는 또 소리를 내서 좀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따박따박 어린이처럼. 아까 제가 뭐 점프라는 그 꼭지를 뺄까 말까 했지만 저는 그 뺄 뻔한 그 운명을 또 되게 사랑하는 거가 된 거잖아요. 네, 네. 독자들한테 이 부분은 조금 함께 읽어봐 주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한 대목을 좀 읽어봐 주세요. 그럴까요? 네. 제 목소리를 길게 듣는 것보다 언니의 낭독이 좋을 거. 근데 중간에 여기 사진들이 좀 있잖아요. 네, 네. 이 사진들의 배치나 이런 것들의 느낌이 아련하게 표지랑도 잘 붙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은데. 네. 그 처음에는 일러스트를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글이 너무 심심해서 네. 그 대표님이 네. 일러스트를 맡겼는데 마음에 드는 일러스트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사진이 한두 장 있느냐 하시길래 그냥 대략 보내드렸더니 네. 그냥 그래도 쓴 사람이 찍은 사람이 되는 게 네, 책하고 네.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전문 사진가를 쓰는 것보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럼 쓰자라고 생각을 했고 네. 어떤 거는 제가 그냥 배치를 했고 어떤 네. 거는 디자이너 하시는 분이 적절히 배치해 주시고 이게-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구나. 어쩐지 이게 튀지 않는 거예요. 따로 노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고 전체 이 표지 느낌하고도 제가 좀 밥을 이걸로 먹고 살아서 그런지 네.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해서 죄송한데 그 느낌이 되게 붙어있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글을 염두하고 사진을 찍게 찍지 않아서 네. 이런 거를 넣어도 되는지 좀 잘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근데 뭐 저랑 비슷하죠. 주변 반응. 네, 뭐 사람들이 보고서 잘 어울린다 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사진도 중간중간 있으니 꼭 사서 보시고 언니가 지금 낭독을 해주실 거니까 들어보고도 매력을 느끼실 거니까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읽어주세요, 언니. 네, 독서의 푸가라는 꼭지를 읽어드릴게요. 네. 지하철에 자리를 잡고 소설을 펴들었다. 몇 개의 역을 지날 즈음 옆에 앉은 여자도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흘낏 그쪽의 책을 훔쳐보았다. 귀퉁이에 적힌 소제목이 낯익었다. 다시 내 책으로 돌아왔다. 같은 판형, 같은 조판, 펼쳐진 페이지의 가장자리로 드러난 같은 색깔의 표지. 여자와 나는 같은 책을 읽고 있었다. 무슨 이런 우연이 있담? 요즘 누가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가 말이다. 나도 평소에는 스마트폰이나 만지작거리곤 한다. 오늘은 갈 길이 멀어 책을 펴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하필 그 많은 책들 중에서도 같은 책이라니. 책을 덮고 가방에 넣을까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보기로 했다.
멋졌기도 했지만 근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옆 사람은 절반 정도를, 나는 3분의 1 정도를 읽은 상태. 나는 옆 사람이 지나간 세계를 다른 느낌으로 이제 막 접어들고 있다. 나란히 앉은 채로 옆 사람은 앞에, 나는 뒤에 있는 셈이다. 선율이 선율을 뒤이어 따라가는 돌림곡처럼. 이런 상상도 해본다. 의자에 나란히 앉은 7명이 같은 책을 무릎 위에 놓고 제각각 다른 페이지를 읽고 있다면 어떨까? 마음의 악기들이 연주하는 독서의 푸가일 것만 같다. 옆 사람이 먼저 책을 덮었다.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하나 보다. 부스럭부스럭 움직이다가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따로또 같이 하나의 책을 연주하고 있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던가 보다. 저도 좋아했던. 아, 그래요? 저는 반성하면서 읽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있었던 일들을 그냥 웃기게 그냥 빨리 써버리고 마는 스타일의 글이라면 언니는 이렇게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되는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제목하고도 이렇게. 저는 지금 콩깍지가 쉬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근데 네. 민정 씨의 글이 가진 네. 그 톤이 싫어요. 되게 부러워요, 저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근데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싫어하나 봐. 저는 독서의 푸가라는 제목을 지을 수 있는 언니의 놀라운 어떤 감이 있는데 앞에 냈던 시집들 3권을 보면 간결한 배치도 그랬지만 생물성 시저지 이게 한국에서 시저지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낼 수 있지 다시는 모르겠어. 언니가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던질지 내가 모르겠지만 제목을 지을 때의 언니만의 뭔가 그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먼저 생각을 하고 쓰는 건지 뭔가 사실 저도 제목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있는데 시집 제목이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되게 이번에 뭐가 나오지? 막 약간 그런 기대심도 되게 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시저지 제목을 지을 때는 사실은 그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원래는 이 단어로 분명히 시를 한 편 써야지 하고 생각을 해놓고서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계속 못 쓰고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시집을 만들 때쯤 돼가지고 결국은 이거는 시집 제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 3번째 시집 나올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다른 제목은 고민을 안 하고 그냥 그걸로만 밀고 갔는데요. 네.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의 부작용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시집 제목만 얘기하느라고 시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심지어 이거를 발음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S로 시작되는 그거 이렇게 말하거나.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좋죠. 네. 못 읽는다는 게 마음에 네. 들어요. 네. 근데 나는 이거를 보는 순간 어떻게 이런 걸로 제목을 그러니까 시는 쓸 수 있을 수 있는데 그 시집엔 해설도 없잖아요. 네. 그냥 그 제목은 또 그냥 그렇게 던져지고 네. 해설도 없고 네. 물론 한국에서의 어떤 풍토라고 보자면 뭔가 설명이 있었을 거예요. 제목에 대한 네, 그런 네. 것도. 근데 뭔가 이 던져진 느낌이 내가 챙겨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 책에 보면 언니 그 소울푸드 이런 꼭지를 네. 보면 김과 하얀 밥이 언니 같기도 한 거예요. 정말요? 이게 제 느낌에 되게 기본기라고 해야 되나? 기본 바탕이 가지고 있는 대비되는 것들이잖아요. 그 안에 변주가 되게 간결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저는 했는데 그래서 저는 다음 시집에 대한 기대가 벌써 있어요. 되게 이르죠. 근데 제가 이제 시집을 정말 또 낼 수 있을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뭔 소리예요. 지금까지 쓴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특히 맨날 쓸 때마다 새까매져요. 시를 어떻게 썼는지도 까먹고 첫 행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머리가 하얗게 된 상태에서 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겠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언니한테는 분명히 그 시간 동안에도 시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되게 유치한 질문이긴 하지만 시와 산문에 쓰는 방식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이 좀 다르기도 하는데 특별히 내가 시를 쓸 때는 이걸 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게 산문에 비해서 있는지. 네.
처음에 뭐 그런 거를 갖다 애초에 가리고 쓰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이제 쓰다가 보면 좀 점점 그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확실히 씻을 때 훨씬 더 두꺼운 가면을 쓰죠. 얼굴에다가. 그리고 선문 쓸 때는 맨 얼굴인 척하는 가면을 쓰고 그냥 지금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가장 잘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 쓰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씻을 때는 그냥 다른 세계로 좀 가고 싶어하는 편이고요. 지금 여기보다는 조금 다른 세계를 그리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작동하는 편인 것 같고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를 갖다 몇 번 물어보셔서 저만 물어보는 건 아니었나 봐요. 네,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래서 머릿속으로 뭐가 다를까 하고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볼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산문 쓸 때는 중력의 힘으로 쓰는 것 같고 네. 씻을 때는 좀 부력의 힘으로 쓰는 것 같아요. 우와. 그런 식으로 구분될 수 있지 않을까. 멋지다. 멋져요? 네. 어디다 써먹을까? 네. 아니 저는 언니가 독서의 푸가를 읽어주셨잖아요. 좀 네, 아까. 근데 저는 그 읽어주는 걸 듣고 제가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소리가 들리고 언니는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게 썼는데 내가 만드는 것들이 2차적으로 그러니까 시는 언니가 쓰여진 대로 그냥 읽어야 된다면 언니의 산문은 언니가 쓰는 대로 받아서 내가 이렇게 뭔가 재작업을 또 할 수 있는 근데 제 산문은 그냥 읽고 그냥 이렇게 잡지 말아서 보고 이렇게 던져지는 거라면 안 그래요. 아니 진짜 그거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언니는 이게 우리가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토양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시하고 확실히 그런 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부지런하게 글쓰기를 하는 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부지런했어요. 지난 2년 동안. 그쵸? 정말 부지런하게 썼죠. 네. 근데 저는 계속 부지런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언니가 쓰고 싶은 글은 뭐예요? 나는 언니가 논문 썼으면 좋겠어요. 저 논문도 쓴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문이 책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논문을 이렇게 도서관이나 뭐 이렇게 국회 도서관 이런 데 가서 복사해서 보거나 빌려서 보거나 누가 주지 않으면 사실 보기가 되게 어렵고 되게 소규모 출판사에서 작정하고 내는 것들을 사서 보기 전까지는. 근데 뭐 소논문 같은 거 책으로 얇게 내고 그러면 참 좋겠는 거예요. 제 꿈이죠. 네. 그 논문의 그 뭐라 그러지? 별책본? 문고? 별세본. 별세. 그 이름이 생각나요. 별세본. 그거 제가 나중에 민정 씨 줄게요. 진짜? 네. 그냥 언니가 뭔가 그런 글쓰기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언니가 진짜 쓰고 싶은 글. 근데 그 얘기를 하면요. 근데 그게 그런 글도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도 좀 하고 그랬으니까 대학원을 다녔으니까 그런 글들도 꽤 썼죠. 근데 쓰면서 조금 어떤 한계 같은 걸 부딪혔는 게 그런 글을 계속 쓰려면 좀 높은 데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본다는 게 좀 장악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텍스트를 볼 때도.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어야만 되고 거기에서 결과 낼 수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시선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시선하고 제가 시 쓰는 시선이 너무 달라서 시 쓰는 거는 여기서 포복하는 거잖아요. 이 바닥에서 그냥 기어가는 거잖아요. 지렁이처럼. 지렁이처럼 기어가는 건데 그 논문 쓰는 시선은 조금 위에서 약간 날아가는 느낌도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같이 하는 게 저는 이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언니는 좀 다를 것 같아서 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논문들을 저도 좀 봐왔잖아요. 근데 언니 건 사실 본 적이 사실 없는데 시 그다음에 에세이만 본 걸로 보고 그리고 언니가 지금 뭐 어떤 학교에 적을 두거나 이렇게 딱 박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가 이 산문이나 시에서 약간씩 그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시선에 되게 다양함도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언제 한번 써볼까요? 아니 저는 정말로 언니가 작정을 하고 논문이라는 말을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만들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한국적인 글쓰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 기대심이 있어서 팬이라서 지금 이렇게 말을 더듬는 거예요, 제가. 그게 그 비성년 열전 쓸 때 어떤 감은 확실히 그런 거에 반쯤은 다 있죠. 그러니까 논문을 쓰던 눈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눈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각각 다 지금 책들이 조금씩 다 그런 것들을 비추고 있는 듯해서 한국에 없는 그런 것, 안 해오던 일들 중에 그런 걸 했으면이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조금 있었던 거고요.
계획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오면 그런 거 물어봐야 돼요. 계획이요? 네. 왜냐면 다음 시집을 기다리거나 다음 책을 기다리고 있는 독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시집 작년에 2월에 나오고 네. 올해 아닌가? 작년에 4월이었나? 언니 제 시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 봄, 올해 봄 이렇게 시집 산문집 냈더니 네. 뭐 남아있는 원고는 거의 없어가지고 네. 지금 당장 책을 내거나 그럴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가을쯤에 어느 잡지에서 연재를 하자는 연락이 왔는데 오. 그런데 머릿속은 텅 비어있고 뭘 써야 될지도 모를 상황이라서 네. 이제 열심히 통박을 굴려서 쓸만한 거리를 찾아야죠. 그리고 또 여름에 잘 익을 거예요, 언니. 그럴까요? 여름에 잘 익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가을에 토실토실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 그 1인용 책을 포함하여 나의 글을 보는 독자들한테 나의 글은 좀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콩깍지만 씌워서 보니까 재밌게? 그 세 번째 시집에서 발문이나 해설을 안 넣은 네. 이유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발문, 좋은 해설이 실리는 것도 되게 좋기는 한데 네. 이제 아무래도 해설이 실리면은 가이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읽으시는 분들이 가이드 없이 제각각 제 맘대로 자유롭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엉망으로 읽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다른 책들도 네. 다 읽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팬심이 발동하여서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솔직하게 한 거라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혹도 언니 시집과 산문집을 따라 읽으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더듬이처럼 했는지 좀 이해하실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음 책의 제목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목을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언니가 냈던 걸 시저지를 시집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 분주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제대로 만나서 얘기한 적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 언니 했지만 그러네요. 그러게요. 네, 봄에 우리가 또 한번 만나는 걸로 하고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사랑방의 꿈단지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슈트 액터 염한선님이 나와 계십니다. 무대 위에서 히어로가 되기도 하고 스크린 속에서 양아치 1이 되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공연 준비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방망이만 생각나서 저는 그런 단어들이 되게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잘 안 쓰는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용어의 느낌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것들이 또 되게 사람이니까 네네. 사람들 사이에 말이 통하니까 또 만들어질 수 네네. 있는 그래서 되게 그런 인생은 또 어떤 인생일까 좀 제가 한 주 동안 되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 슈트 액터라는 직업을 가진 분을 제가 또 네.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들진 않아요. 네, 진짜 만나지 네. 어려울 것 같은데 한국에서 지금 이 슈트 액터라는 직함 말하자면 네.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계시겠지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보통 몇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같이 작품 하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다 수트 액터로 갈 수 있으니까 네. 뭐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많아요? 작품이 그만큼 많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시장이 되게 커진 건 맞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안 가지만 네. 아기가 있는 집들은 네. 아기 때문에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생각보다는 대단히 많이 넓은 큰 시장이라고는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티켓도 비싸고. 비싸요? 네. 근데 이렇게 무대 애기들 보는 공연장에서 이렇게 공연하시면 네. 애들이 그 어떤 실제감을 좀 느끼나요?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처럼의 그 반응들? 느끼기도 하죠. 그게 근데 애기 본인보다는 네. 그 부모님의 어떤 성향이나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어떤 부모님은 악당을 보면 무조건 때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요? 네, 어떤 부모님은 같이 그냥 무서워하고 호응해주는 부모님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애들이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지는 거고. 그게 현장에서 이제 느껴지는 거죠. 네네. 우와, 그럼 애들이 막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몸이 움찔거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의외로 애기들이 뭐 예를 들면 레인저가 뭐 객석에다가 애기들한테 뭐 친구 여러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뭐 이렇게 네. 힘을 줘 이렇게 그러면 뭐 지금 제가 하는 걸 미니 특공대니까 네. 뭐 최강전사 뭐 미니 특공대라고 이렇게 막 다 같이 소리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네, 그 그렇구나. 에너지가, 네. 아니 애들은 솔직하잖아요. 네. 그리고 즉발적이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되게 좋은 자극이기도 하고 뭐 새로운 말하자면 내가 이랬을 때 더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를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좀 되잖아요. 메모보다는 저는 막 글을 이렇게 막 쓰고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몸이 좀 기억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말하는 메모는 몸의 메모, 네. 뇌의 메모가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액터로 살지 않았으면 네.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래도 뭐 문화예술계통 쪽에서는 네.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지금도 좀 내성적인 게 있고 네. 어렸을 때도 좀 내성적이고 혼자서 이렇게 뭐 그림 그리거나 이런 걸 좋아해서 아. 만화책을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화책 찢어서 이렇게 내가 그리고 싶은 것들 한 장씩 찢어서 그리고 막 그런 거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만화가 쪽이나 아무튼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술 계통의 네. 업이고 사람들을 진짜 말하자면 이제 상상력도 자극할 수 네. 있는 업에 대한 관심은 있으셨던 네, 거네요. 네, 네. 그 혹시 뭐 나는 매일 매 시간 24시간에 23시간을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보통 몸을 쓰는 일 네. 이렇게 뭐 액터로서의 삶을 사는 시간 외적으로는 네. 어떻게 시간을 또 보내세요? 요즘에는 취미로 굳이 취미를 찾자면 요리에 좀 관심이 많아서 집에서 자취를 하는데 네. 집에서 요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에서 서울에 올라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10년 차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구나. 네, 네. 요리를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 좋아했던 건 아닌데 네. 요즘에 뭐 방송 프로그램에 뭐 이렇게 요리하는 것들이 많이 하는데 남자들이 요새 요리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최근에 그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차승원 씨가 너무 요리를 쉽게 맛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것 때문에 더 자극이 돼서 그런지 요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몸을 부지런한 사람이 있네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네. 네. 아니 보통은 해주는 거 먹는 거 뭐 네. 이런 건데 몸을 쓰는 직업도 그렇지만 직접 몸을 써서 네. 그러니까 노동 몸의 귀함을 대단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아. 움직이는 게 뭐 가끔씩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내가 그냥 뭐 손가락 하나, 뭐 발가락,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에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초긍정의 사나이여서 네. 제가 이런 거 싫지 않아요라는 말을 네. 해봤자 돌아오는 게 좋은 게 네, 좋은 거니까. 네. 웃음이 이렇게 좋은 게 돌아오는 얼굴이에요. 사실 얼굴이. 감사합니다. 네, 그 가장 심하게 또 다치거나 사실 네. 몸을 쓰는 일은 안 다치거나 다치거나 네, 양쪽이잖아요. 네. 심하게 다치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저한테 심하게 다친 거는 뭐 금 가는 정도 그리고 근육 뭐 파열 살짝 근데 뭐 더 심하게 다치신 분도 많은데 저 체조 기술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착지를 잘못하거나 목을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네. 그럴 때가 되게 힘들죠. 공연도 못 하게 되고 몸이 재산인 사람인데 네네. 그게 가장 좀 슬프죠. 예. 이제 공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네. 보통 스케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예, 뭐 따로 뭐 스케줄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프리니까 프리로 하시는 거죠. 그럼 보통 1년에 어떤 공연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오늘은 뭐 이거 하고 뭐 내일은 저거 하고 뭐 이렇게 이 일 저 일을 막 반복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를 조금 오래 하시는? 하나 들어가면 오래 하고요. 근데 네네. 또 그 하나 자체가 공연 기간이 짧거나 이러면 네. 바로 다음 거를 알아보고 네. 또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네.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제가 이런 거 너무 물어봐 죄송하지만 아니요. 이걸 꿈꾸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작품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많이 주는 만큼 더 힘든 건 당연하고요. 돈은 돈과 가치를 하죠. 네, 확실히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큰 뮤지컬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돈은 그 순간은 많이 벌어요. 근데
이것도 적금 개념으로 따지면 벌었다가 내가 이거를 다 써버리면 다음에 작품이 또 안 없으면 들어오면. 네, 계속 보통 그냥 연극 배우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전극 연극 배우분들보다는. 네. 그래도 힘들다는 거죠. 그 뜻은. 네, 힘든 건 힘든 거죠. 혹시 네. 그 이 일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연기를 꿈꾸는 분들은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근데 연기를 꿈꾸는 분들은 어떻게 연기를 하거나 네. 어디 가서 뭘 배우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이 조금 사실 오픈이 많이 되어 있는 편인데 네네. 저는 슈트 액터라는 것들이 되게 오히려 대단히 전문적인 업인데 잘 오히려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이 일을 나 정말 저거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가면이라는 것도 너무 좋아. 옷도 좋고 저런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 일이 좋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충고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어떤 과정 속에서 좀 조금 그래도 빠른 속도로 이 일을 잘하고 싶다면? 아무래도 뭐 히어로물이다 보니까 히어로는 강해야 되고 네네. 움직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운동. 그리고 요즘에 뭐 이런 학원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네. 이 액션 스쿨을 가지 않아도 액션 스쿨 아니어도 뭐 요즘에 트리킹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그 발차기도 하고 기계 체조를 섞어서 비보이 기술이나 자기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해서 네. 뭐 발차고 공중 근데 발을 기술이나 도대체 얼마나 잘 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차면 잘 차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기본 발차기 잘 하시면 돼요. 기본 그냥 태권도로 따지면 네. 품새 동작 정도.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사실 저는 운동을 잘 모르는데 네. 발차기 뭐 이런 품새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네, 네. 그럼 기본적으로 발을 어느 정도로 예술적으로 어. 잘 차는가 이런 게 궁금해질 수 있거든요. 그냥 자기 하반신에서 다리가 상체까지만 올리는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네, 그거를 많이 배워서 네네. 아무래도 움직임이 가능해야지 이쪽 스튜 액터를 뭐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는 히어로물을 많이 봐야죠. 보고 그 캐릭터에 자기가 몰입을 해서 카피를 많이 해야죠. 가장 좋아하는 히어로는 뭐예요? 저는 스파이더맨이랑 아이언맨 좋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게 현실 속으로 이렇게 좋아해 볼 만한 거라고도 못 느끼는데 애들 네. 남자애들은 또 특히나 좋아하잖아요. 그 특별히 그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스파이더맨은 왠지 그냥 궁핍하게 사는 게 저랑 비슷한 것 같고요. 아이언맨은 제 이상? 네. 현실과 이상을. 네, 그 히어로 두 개가 좀 나눠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 꿈을 꿈꾸기만 하는 사람들 네. 만약에 있다면 자기 몸을 잘 만들고 네. 막상 하려고 치면 그런 데를 찾아갈 만한 곳들은 그래도 좀 있다는.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이신 운동 거죠? 배워놓고 운동을 하다 보면 요즘에 운동하는 친구들이 이런 쪽에 많이 연계가 돼 있어서 네네. 자기가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냥 이건 좀 약간 웃긴 질문이긴 한데 네. 이렇게 무대 의상 그 쫄쫄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다시 반납하는 거죠. 반납해야죠. 예. 갖고 있는 건 없어요? 혹시 막 그 중에 그 쫄쫄이 그게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파워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저작권이 있어서 일본에 엄청 큰 회사들이 있어서 네. 저희 배우들끼리는 공연 시작 전에는 사진도 못 찍어요. 그러니까 유포가 안 되는 진짜? 거죠. 예, 아직 캐릭터가 이 방송이 다음 시즌 방송에 나올 캐릭터가 먼저 극장에서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런 건 또 장비가 엄청 비싸요. 헬멧 하나가 500만 원 정도? 진짜? 예, 영웅 헬멧 그 500만 원이고 다른 수트나 이런 건 더 비싸요. 그걸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거네요. 아니면 제가 돈이 정말 많던가. 나는 네. 그거 갖고 있으면은 네. 되게 참 좋겠다. 추억이 되고 남잖아요. 가지고 싶다면은 그 오타쿠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요즘에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네. 피규어들 모으시는 네. 분들 있죠. 네네. 그러니까 커스텀을 자기가 따로 구매를 하거나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해도 주지도 않는구나. 예,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가 많이 하는 편. 일본은 그게 잘 돼 있어서.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뭐 굳이 그거를 비싼 돈 주고 제가. 저는 그럼요. 저는 그냥 네. 주면은 네, 갖고 네.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건지 몰랐네요. 아니 저거 궁금했거든요. 네. 그걸 한번 입으면
그 사람 채취도 다 묻고 네네. 그냥 옷이 그렇게 딱 맞게 될 텐데 그냥 네. 주면 이걸 모아놓고 있으면 그걸 엄청 돌려서 써서 냄새도 많이 나고. 아, 진짜요? 힘들어요. 예. 아, 갑자기 갖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갔네요. 숲색터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냄새예요? 냄새랑 호흡하기 힘든 거 가면을 쓰다 보니까. 근데 네. 그건 좀 갑자기 그 업을 하고 싶다가도 가끔 네. 콧구멍이 막히는 느낌. 그래서 배우분들 중에서는 이 가면을 아무래도 일본 분이 쓰시고 그걸 한번 뭐 세탁을 해서 오긴 하지만 먼지도 많고 공연을 하게 되면 아동극은 오전부터 해서 3회 공연을 하거든요, 주로. 네. 그 3회를 계속 땀 흘리면서 그걸 내가 입었던 것도 다시 입기가 찝찝해요. 그러니까. 예. 근데 갑자기 그렇게 이거 해야 하고 돼요. 싶었던 사람도 하기 싫어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죠. 예. 네. 미리. 아니 마음이 쏙 들어갈 것 같아요. 난 냄새 싫은데. 네. 아, 저희도 싫은데. 네,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네. 이거 그냥 끝나고 나면 추억처럼 네.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꿈이군요 제 예, 생각으로. 모든 공연에선 다 극장 관리, 아, 제작사에서 그렇구나. 다 관리하고요. 그러면 이 마음을 먹었던 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예. 느낌인데. 근데 저도 다 가지고 싶었는데 네, 안 네.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욕심이 나서 소품 중이라도 네. 혹시 저거는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사거나 갖게 돼서 집에 갖고 있는 건 혹시 있으세요? 뭐 이렇게 소품들이 사실은 그런 액션물에서는 좀 네. 특이한 것들이 좀 네. 있잖아요. 뭐 네. 힘을 내게 해주는 것들이. 가질 수 있는 건 없고요. 근데 네. 저는 의외로 그런 소품보다 액션스쿨에서 사극용 그 닷지 할 때 쓰는 칼이 있어요. 네. 그게 이렇게 실제로 부딪혀도 부러지지도 않고 플라스틱 같은 재질인데 거기에 탐나서 그거 지금 액션스쿨 동기한테 알아보고 지금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사람 안 다쳐요? 그러니까 맞으면 아픈데 그게 이제 그 합을 짤 때 보통 일반적으로 목검이나 이런 걸 심하게 하다 보면 부러지거나 네.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 속에 그 방망이처럼 네. 합을 짜라는 말이 네. 이게 서로 이게 그걸 맞춰보는 네, 얘기죠. 네, 네. 근데 그런 말이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네네. 딱 들어맞긴 하다. 네. 무술로 하면 뭐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뭐 공연도 일종의 연기를 할 때도 합이라고 그러고 네. 뭐 이제 몸 쓰는 사람은 합 맞춰보자 이런 말을 많이 네. 하죠. 근데 네. 합을 네. 짜다라는 말하고 붙으니까 또 되게 좋으네요. 딱 그 맞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네네네. 그 꿈이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있지만 네. 이 일을 포함해서 난 정말 이런 건 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꾸시게 된 게 있는지 가면을 벗은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은 네, 없으세요? 아까 전에 제 네. 말 속에 네, 그게 있었죠. 네. 네네네. 그거 있고 이제는 가면을 벗고 배우가 되는 게 낫죠. 낫죠? 네.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네. 이제 얼굴이 드러내는 게 돈이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게 내 상품 가치가 내 얼굴이 되는 거고 지금은 가면을 쓰니까 가면이 상품인 건데 네네. 내 얼굴이 상품이 되면 네. 그게 값어치가 더 올라가겠죠. 네. 아니 왜 저 지난주에 처음 뵀을 때 네. 그 어떤 가면을 벗은 배우에 대한 꿈 얘기를 초반에 좀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 같아도 그런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또 반대로 얼굴이 또 알려진 배우들이라면 가면을 쓰고 해보고 싶은 생각을 또 해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되게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저희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그런 게 아직 별 많지 않지만 네. 해외에서는 지금 뭐 로버트 다우 주니어 같은 아이언맨 그분들이 원래 배우지만 네, 수트 네. 액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나라 약간 되게 가면 쓴 거 웃기잖아요. 뭐 복면 네. 뭐 노래한 거나 뭐 이런 거로 네. 되게 웃긴 거 잡아내기 뭐 이런 거 할 때나 가면 쓰니까. 그게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떨어지고 아직은 네. 이쪽에 그런 뭐 시스템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네네. 제작을 할 때 그 과정을 다 거쳐서 헐리우드는 엄청 오래 전부터 했었고 일본에도 그렇고 그런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들게 되면 정말 잘 만들 것 같은데 네네. 쉽게 도전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양성에 대한 꿈을 한번 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 양성을 저는 뭐 그런 팀이 생기거나 하면 뭐 같이 하는 건 좋죠. 예. 근데 제가 굳이 양성을 하기에는 저도 아직 부족해서. 예. 그러니까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방 떨고 말씀을 네네.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간 처지는 것 같으니까. 네네. 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저희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렇고 출연하시는 분들도 몸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글과 네. 관련된 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네. 그래서 아마 2주에 걸쳐서 해주셨던 얘기들이 네.
뭐 이게 달나라 꿈나라 얘기인가 하면서도 내 몸이 어떻더라라고 생각은 다시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네.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달라고라든지 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그 수트 액터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싸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제작 과정이나 모든 걸 준비할 때는 그만큼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다른 배우들도 그렇고 몸을 쓰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고 노력을 했는데 싸게 보는 시선들 그게 좀 싫은데 네. 그만큼 고생하는 분들이 많고 이걸 작품 하나 만드는 과정이 힘든 만큼 뭐 애기들 보는 거라고 해서 낮게 보지 말고 네네. 똑같이 성인극처럼 대해 주셨으면 감사할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좀 뭔가 네. 미숙하고 좀 이렇게 네. 내려다보는 네. 눈이 네. 있죠. 네. 네. 맞아. 그건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말씀까지 전 사실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보게 되면 네. 되게 관심으로 저 가면 뒤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가면을 중심으로 좀 많은 생각도 해보게 될 것 같고 네네. 네. 2주에 걸쳐서 몸 쓰고 마음 쓰고 여러 가지 안팎의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공연 많이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며칠 전 형이 말했다. 이제 어머니 보낼 마음 준비를 해야겠다. 할머니가 그립고 생이 무거울 때면 들던 생각. 생의 험함과 쓸쓸함을 할머니는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이 어린 아이들 곁에 누울 때면 문득 되살아난다. 이제 어렴풋이 짐작이 간다. 제 새끼 거느린 생은 고적한 대로 앞을 보며 견뎌내는 것이며 그렇게 생은 이어져 왔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세상의 큰형들인지 모른다. DJ 가방에서 꺼내드린 한 권의 책. 오늘 제 가방 속에 들어있던 책은 전성태의 산문 세상의 큰형들 중 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민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저 갈게요.